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이 어제 비하면 그렇게 심하게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주와 우선주, 자, 의미 있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어느 정도 또 관심이 갑니다. 자, 잘 돼서 이번 주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는 또 우리의 초미 관심사가 또 하나 다가오고 있죠. 자, 인텔의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텔이 향후 어떤 식으로 파운드리를 삼성 아니면 대만의 TSMC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 자기네들의 그 현재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결정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향후 지금 주가 조정에 대한 대반등의 기회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느냐, 그게 기로에 서 있죠. 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가 오늘 반등에 대한 그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후반부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삼성전자 반등하는 건 나름 예측은 가능했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총수의 부재가 그렇게 주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펀다멘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구속 분명히 됐지만 비교적 큰 폭으로 전날에 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오늘 상당히 한 2% 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성됨에 따라서 삼성그룹 자체도 현재 그 비상경영에 들어가신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 호황에 따른 그 기대감이 주가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사업 호황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그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의 그 시스템 반도체 이 신사업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건 예측은 됐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상당수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개인 대기 자금이라죠. 그거 역시 지금 더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2017년도죠. 8월달에 그 이재용 부회장 그 1심 실형 선고 후에 그 삼성그룹 주가가 그 부진한 흐름은 분명히 보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지만 단기에 그쳤습니다. 물론 그 오너 부재로 인한 그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도 변동성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어느 정도 경감이 분명히 될 걸로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인텔의 그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그 변동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념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텔이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은 그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공은 분명히 들였습니다. 공은 들였지만 지금 어떻게 향방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은 되는데, 일단 중대선언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그 생산을 버리고 기존의 거대 팹리스 애들처럼 자 설계에 전념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 옵테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옵텐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할까? 이 옵텐이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낸드 합치놓은 겁니다. 향후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이 옵테인이 강화가 된다면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SK하이닉스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미래로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위태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2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단 금요일이 되겠죠. 아마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급반등을 할지 그리고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인텔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이 인텔에 대한 반도체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엄청난 대전환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발표를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텔 종합반도체,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설계하고 생산, 실제로 그 인텔 자체가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그칠 거라는 그러한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팹리스뿐만 아니라 이 팹 자체를 상당히 저는 일단은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김양팽 산업연구원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인텔이 그 팹리스를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그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처분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자국 반도체, 국익 우선으로 하는 그 지금 그러한 대세가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당장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그 7나노 이하의 그 미세 공정, 이 필요한 제품군만 위탁 생산을 사실상 인텔에서는 맡기고 10나노 제품까지는 자체 생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텔의 설계나 생산, 이 분리 작업의 그 전조로 여겨지는 낸드 사업부죠. 낸드 사업부 매각도 사실상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낸드 사업부를 뭐 SK 하이닉스에 매각은 했지만 인텔이 그냥 매각을 할 일은 전혀 없겠죠. 인텔이 그 사업부를 정리하는 게 지금 현재 옵테인이라는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옵테인이라는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우리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인텔이 사실상 공을 상당히 들이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와 다름없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인텔은 낸드 사업부를 매각한 후에 직후에 옵테인 그룹이라는 새 조직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업계 관계자들이 아직 옵테인은 그 용도가 사실상 애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 속도 면에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로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아마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에 보시더라도 위기에 인텔이 진 두 가지 카드라고 크게 나오지만 일단 사실상 반도체 위탁 생산 맡기게 된다면 인텔의 위탁 생산을 위탁 생산 맡기면 파운드리 시장은 물론 안 그래도 지금 파이가 커지는 상태에서 좀 더 파이가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당장 인텔의 수주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를 받는다면 좀 더 대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옵테인 역량 강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도 지금 인텔이 이번 주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그동안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우려와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옵테인 자체가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 인텔이 만약에 현 상황을 반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 올해부터 영향은 보인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반도체 시장의 그 이목 자체가 인텔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인텔이 만약에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몰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회상을 하기 위해서 CEO까지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회상에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는 그 초미의 관심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데 그 중심에 자체 생산을 고집하던 그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이 여부하고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이 옵테인의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인텔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에도 대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텔 행보 국내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을 위탁한다면 파운드리 사업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테인 몰라보게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이 위상 자체도 상당히 위협받게 될 건 분명합니다. 자, 위기에 빠졌지만 미래는 인텔이 사실상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인텔의 발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업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